이거 한국 쌀 맞죠? 요즘 일본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가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쌀입니다. 예전엔 기념품이나 화장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쌀입니다. 서울의 대형마트나 백화점 쌀 코너에는 일본어가 자주 들립니다. 그들은 고시카리와 비교하고 가격표를 사진 찍고 직원에게 정성스레 묻습니다. 캐리어에는 10kg 쌀 포대가 하나, 둘 들어가고 SNS에는 인증사진이 넘쳐나죠. 한국 쌀이 싸고 맛있어요. 일본보다 반값인데 더 찰지고 고소해요.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일본은 쌀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4년 겨울부터 일본은 유례없는 쌀 대란에 빠졌습니다. 레이와 쌀 소동이라 불리는 이 사태는 1993년 헤이세이 쌀 파동 이후 처음입니다. 마트에서 쌀이 사라지고 급식에서는 밥이 줄고 스시집에서는 일본 쌀 대신 미국 쌀을 씁니다. 5kg에 3,000엔이 넘는 가격은 기본이고 60kg 햅쌀은 25,000엔을 넘기며 2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정부는 비축미를 방출하고 국산쌀 공급을 장려했지만 실제로 시장에는 중국, 미국 등 외국산 혼합쌀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일본 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쌀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다른 것 줄여서라도 고시카리를 샀습니다. 그건 제 고집이자 정체성이자 저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일본인 미요코입니다. 니가타에서 태어나 자라고 지금도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니가타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쌀의 고장이죠. 고시카리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그런 고시카리를 저는 태어날 때부터 먹어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스시 장인이셨습니다. 후쿠오카에서 가업을 정리하고 니가타로 올라와 작은 스시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평생을 샤리 하나에 혼을 담으셨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밥이 80%라고. 생선보다 간보다 중요한 건 바로 쌀이라고. 아버지는 쌀 씻는 온도, 물의 양, 숙성 시간까지 매일같이 기록하며 밥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 옆에서 자라며 밥맛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밥이 딱딱하면 아버지는 하루 종일 말씀이 없으셨고 밥이 잘 되면 날씨가 아무리 흐려도 가게 안은 환했습니다. 밥 한 숟갈의 기분이 하루가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집에서 자라다 보니 저에게도 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밥을 보면 사람 성격이 보이고 쌀을 보면 그 나라가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시카리를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도 항상 2kg짜리 쌀 포대를 챙겼고 유럽에 갔을 땐 스시집에서 일본 쌀이 아니란 걸 알고 나와버린 적도 있습니다. 밥은 마음이라는 아버지의 말을 저는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도시락을 남겼습니다. 왜 밥을 안 먹었니? 물으니 쌀이 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밥이 딱딱하고 냄새가 난다는 거였죠. 급식에서 일본산 쌀이 줄고 중국산 혼합쌀이 섞인다는 뉴스가 떠오르더군요. 그날 저는 밤새 뉴스 기사를 뒤졌습니다. 일본은 지금 쌀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된 농촌, 기후 이상, 감산 정책의 실패? 모두가 원인이라 했지만 저는 그저 마음이 쓰렸습니다. 쌀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가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손녀가 한국에서 전화해 왔습니다. 할머니, 한국 쌀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뭘 몰라서 그러는구나 싶었죠. 제가 누구입니까? 스시 장인의 딸이자 쌀의 고장에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고시카리를 떠난 적 없는 사람이 한국 쌀을 먹다니요. 하지만 손녀는 한국에서 쌀을 직접 사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2kg짜리 하얀 포장이었고 스마트팜 재배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쌀을 식탁 아래 넣어두었습니다. 보관용도 아니고 구경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면 내 마음이 흔들릴까봐 애써 무시했습니다. 며칠 뒤 평소처럼 며느리가 밥을 지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았는데 밥이 유난히 반질반질하고 향이 좋았습니다. 속으로 역시 고시카리라며 만족스러워했죠. 2숟가락, 3숟가락. 정말 간만에 밥이 입에서 노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볍고 찰지고 은은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아까 손녀가 보낸 한국 쌀이래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그렇게 맛있다고 먹던 밥이 고시카리가 아니었다니요? 손녀가 보낸 그 쌀, 아무 가치 없다고 무시했던 그 쌀, 그 쌀이 제 혀를 감동시킨 겁니다. 순간 제가 뭘 먹었는지도 모르겠는 그 감각, 입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무시했던 것은 쌀이 아니라
제가 만든 고정관념이었다는 거요. 그날 밤 저는 그 포장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스마트팜, AI 재배, 친환경 인증, 이상하리만큼 깔끔한 디자인과 포장, QR코드를 찍으니 생산자, 재배 환경, 수확일자까지 나왔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섬세했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달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고시카리를 사랑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다른 쌀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 혀가 먼저 반응했고 마음은 그 뒤를 따라간 셈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한 번의 밥맛으로 평생 믿어온 신념을 뒤흔들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혀가 잠시 착각했을 뿐이라고, 그날 밥을 특별하게 만든 건 단지 배고픔 때문이라고 저는 애써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쌀을 사러 나섰습니다. 늘 가던 마트였고 익숙한 매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별 고민 없이 고시카리를 집어들었을 텐데 이번엔 손이 머뭇거렸습니다. 가격표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5kg에 3,780엔, 작년보다 무려 1,500엔 가까이 오른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포장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혼합쌀 국산 70%, 외국산 30%, 국산이라 쓰고도 그 아래에는 조그맣게 일부 수입 원료 포함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고시카리는 어디로 간 걸까요? 겉보기엔 같았지만 내용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친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 쌀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고시카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합쌀이 아닌 100% 니가타산 고시카리를 찾았습니다. 가격은 4,980엔. 평소보다 2배는 비쌌지만 고집이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 제대로 된 걸 사야 내 마음이 편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무거운 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을 지었습니다. 물 온도 15도, 30분 불림, 취사 22분, 뜸 10분.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알려주신 방식 그대로 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었을 때 반질반질한 윤기가 살아있었습니다. 손으로 살짝 저어보니 질지도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이거지. 저는 만족한 얼굴로 밥을 담아 식탁에 앉았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쌀알이 단단한 듯 했지만 퍼지는 감촉이 어딘가 무거웠고 씹을수록 고소함보다는 밋밋한 질감이 남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숟가락에서 그 밥이 저를 배신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포장에는 니가타산 고시카리 100%라고 적혀 있었는데 입속에서는 그 고시카리 특유의 향과 찰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별다른 말 없이 밥만 씹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반찬을 더 놓아주었습니다. 그날의 식탁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혼자 마음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밥이 좀 퍽퍽하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이건 고시카리가 아니야. 겉모양만 흉내낸 거지. 그날 밤 아버지의 옛 요리 노트를 꺼냈습니다. 스시집을 정리하던 날 저에게 물려주신 공책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밥맛을 연구하시며 남기신 손글씨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페이지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쌀을 대하는 그분의 자세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밥은 정직하다. 거짓이 들어가면 입이 먼저 안다. 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뼈에 사무쳤습니다. 며칠 뒤 동네 단골 스시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의 제자였던 다나카 씨가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언제나처럼 초밥 한 접시를 시켜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도 고시카리 쓰시나요?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요즘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가격도 너무 오르고 공급도 불안정해서 요즘은 미국산 쌀이랑 혼합해서 쓰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가게마저 그 누구보다 고시카리를 사랑했던 제자가 이제는 혼합쌀을 쓴다니. 그날 초밥은 끝까지 먹지 못했습니다. 남기고 나왔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속으로는 이해하면서도 이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며칠 후 손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지난번 한국 쌀 어땠어요? 이번엔 다른 품종도 보내드릴까요? 한국에도 고시카리에 버금가는 쌀들이 많아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 쌀이 정말 그렇게 훌륭했을까요? 혹시 내 혀가 늙은 걸까요? 밥맛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한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밥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도 밥은 윤기 있게 잘 지어졌고 입에 넣자 고소함이 퍼졌습니다. 오늘은 밥이 다르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손녀가 보내준 한국 쌀이에요. 아직 남아서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먹었던 쌀 중에 이 쌀이 가장 정직하다는 걸. 창을 닫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먹은 게 한국 쌀이었다면 그걸 몰랐다는 게 부끄럽진 않을까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으면 그만이지. 쌀이 어디에서 왔든 우리 밥상이 따뜻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단순하면서도 전곡을 찔렀습니다. 손녀는 꾸준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AI가 재배한 한국 쌀이라는 영상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이지 기계가 어떻게 벼를 키우겠습니까? 쌀은 땅과 하늘, 물과 바람, 그리고 사람의 손끝이 모여야 만들어지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적당한 온도와 햇볕, 그리고 정성이 있어야 밥맛이 완성된다고 저는 믿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분명 이렇게 말하셨을 겁니다. 기계는 밥맛을 모른다. 손이 기억하고 혀가 반응하는 법이지. 저는 그 말을 따라 살았고 그 말 속에 저의 오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한국의 논은 전혀 달랐습니다. 드론이 논 위를 날아다니며 센서를 통해 땅의 습도를 측정하고 토양에 맞춰 자동으로 물을 주고 비료를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논의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AI가 날씨 정보를 분석해 병충해를 미리 예측하며 최적의 수확 시기까지 알려준다더군요. 기계가 논을 관리하고 컴퓨터가 쌀을 판단한다는 게 저에겐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건 반칙 아닌가요? 제 속마음이 저도 모르게 그렇게 튀어나왔습니다. 벼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자라야 하는 것이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하며 키우는 게 진짜 농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기술이 농사를 대신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그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와 마주하게 됩니다. 며느리가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는데 그날 밥맛은 또 한 번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향이 맑고 쌀알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탄력이 있었습니다. 씹을수록 안에서 고소함이 퍼졌고 혀끝에 맴도는 감칠맛이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밥을 다 먹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거도 한국 쌀인가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난번에 맛있다고 하셔서 같은 곳에서 하나 더 주문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제 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밥을 판단하는 기준을 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늘 그릇 앞에 앉아 한 입 먹고 그 감각을 기억했습니다. 온도, 촉감, 입안에서의 움직임, 목을 넘기는 느낌까지 저는 다 외우듯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억이 지금 이 한국 쌀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키운 밥이라면서요. 사람 손이 아니라 기계가 물을 주고 컴퓨터가 수확 시기를 골랐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 쌀이 더 맛있죠? 그날 밤 저는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하는데도 밝은 목소리가 반갑더군요. 저는 그동안 제가 먹은 밥의 정체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 쌀 너무 맛있더라. 내가 보냈던 거. 그것도 먹었어. 그러자 손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인정하신 거예요. 그 쌀, AI가 키운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속으론 내가 졌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 농사, 진짜 그렇게 다 기계로 하는 거니? 손녀는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요즘 농촌도 다 스마트해요. 청년 농부들이 기술로 다시 들어오고 있고 수출용 프리미엄 쌀도 다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요. 한국에서 먹는 고급 쌀은 거의 다 스마트팜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많은 농가가 고령화로 폐농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사는 니가타에도 빈 논이 점점 늘고 있고 예전에는 벼가 자라던 자리에 이제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AI로 논을 관리하고 드론으로 쌀을 지키고 있다니요. 한편으로는 부러웠고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놓쳤다는 사실이 분해서 말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혼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팜, AI 농업, 자동 수학 시스템 같은 단어들을 검색해가며 논문도 찾아보고 농업 유튜브 영상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스마트 쌀 수출이라는 제목의 뉴스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시카리 수출량이 줄어드는 사이 한국산 프리미엄 쌀이 싱가포르, 두바이, 런던 같은 도시의 고급 마트에 진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에는 밥맛이 고시카리보다 더 좋아요라는 인터뷰도 담겨 있었고 프랑스 요리사가 한식 레스토랑에서 한국 쌀을 쓰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그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춰두었던 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믿음, 이제는 아닐지도 몰라. 아버지의 노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밥맛은 결국 변화의 감각이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저는 그 구절을 늘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버지도 고시카리를 고집하셨고 늘 쌀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보니 그 말엔 변화에 대한 경고도 함께 담겨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변화를 두려워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직접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손녀가 보냈던 쌀을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함께 적혀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AI 스마트팜 재배 인증 농장, 저온 저장 국내 도정일 표시, 온갖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QR코드를 누르면 농장 위치, 농부 이름, 수확일, 품종까지 나왔습니다. 놀랍도록 섬세하고 정직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쌀을 직접 주문했습니다. 킬로그램, 무게감은 있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직접 확인하자. 제가 제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혀는 이미 대답했고 마음도 이미 움직였지만 이 마지막 단계는 스스로 납득해야 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단지 유행에 흔들리는 감정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를. 며칠 뒤 쌀이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포장에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패키지에는 K라이스라는 단어도 붙어 있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K라이스, 한국 쌀의 새로운 브랜드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포장지를 식탁 위에 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전혀 일본스럽지 않은 디자인, 세련된 느낌, 그러면서도 단정하고 신뢰감 있는 마감. 왠지 모르게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 밥을 지었습니다. 밥솥을 열었을 때 퍼지는 향은 마치 옛날에 아버지가 가게에서 지었던 그 밥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건 진짜구나. 쌀알 하나하나가 제 입안에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벼가 자라던 논의 기운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기계가 키웠다지만 그 속엔 여전히 자연이 있었고 기술은 정직하게 사람의 손길을 보완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일 밥상을 새롭게 마주하게 됐습니다. 고시카리를 여전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인정합니다. 저는 변화를 받아들였고 변화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 쌀을 직접 주문했던 날, 사실 손이 떨렸습니다. 쌀을 주문하는 일이 이렇게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고작 쌀 한 포대, 10kg.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이별 통보 같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이름, 고시카리. 그 이름을 고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뭔가를 배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게에서 지켜온 자부심, 스시밥의 핵심, 밥맛으로 세상을 평가하던 제 자신, 그 모든 기준이 고시칼이었는데 이제는 그것 말고도 괜찮다는 걸 제가 인정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주문한 쌀이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포장지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얗고 깔끔한 포장지, 군더더기 없는 글자체, QR코드 하나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 농장 이름도, 농부 이름도, 수확일도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믿으세요라는 말 대신 확인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솔직함이 조금 낯설면서도 묘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을 먹고 밥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손끝의 감각으로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AI가 다 해준다지만 저는 아직도 밥을 지을 땐 손을 씁니다. 습관이기도 하고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밥솥을 열었을 때 퍼지는 향, 김이 뿜어져 나오며 공간을 감싸는 느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향, 이 온기, 이 분위기,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마치 어릴 적 가게 뒷방에서 아버지와 밥을 먹던 순간이 떠오를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식탁을 차리면서 저는 일부러 반찬을 간단히 했습니다. 밥맛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거든요. 고등어 조림, 된장국, 단무지. 평범하지만 일본에서 가장 자주 먹는 구성입니다.
남편도 별다른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밥 한 숟가락을 떠서 건넸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밥이에요. 남편은 웃으며 받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찰기가 좋고 부드러워. 고시칼이 아니지? 저는 놀랐습니다. 한 숟가락에 알아보는 그 감각. 역시 함께 산 세월이 괜히 쌓인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제 혀는 이미 알고 있었고 오늘 그 맛을 다시 확인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우리는 밥 한 공기를 다 비우기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기분. 그건 오직 밥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밥이 맛있다는 것은 식탁이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복잡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저는 그걸 오랜만에 다시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밥에서 웃더라.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응, 나도 모르게 그랬어.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다시 그 포장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밥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고시카리 포장지 옆에 그것을 붙였습니다. 고시카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제 삶에서 고시카리는 늘 중요한 쌀이고 그 이름이 주는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쌀에도 마음을 열 수 있게 된 겁니다. 며칠 뒤 동네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었고 다들 밥맛에는 민감한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쌀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한국 쌀을 한번 먹어봤어요. 처음엔 다들 놀란 눈치였습니다. 진짜? 맛은 어땠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는데요. 맛있었어요. 찰기 좋고 향도 있고 아무런 혼합도 안 된 단일 품종이고 AI로 키웠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다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메모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나도 한번 사볼까봐. 요즘 일본 쌀도 믿을 수가 없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요. 식탁에서 밥맛이 먼저 바뀌고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결국 삶이 바뀝니다. 내가 먼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순간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고시카리요. 안녕. 그건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시카리를 좋아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어떤 사람은 밥이 뭐 대수냐고 말할 수도 있겠죠. 쌀은 그냥 곡물일 뿐이라고. 하지만 저에게 그리고 저희 세대에게 밥은 문화이고 뿌리이며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 밥이 흔들릴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흔들리면서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술이 만든 밥일지라도 그 안에 사람이 담긴다면 그건 충분히 좋은 밥입니다. 더 이상 고시칼이라는 이름 하나에 모든 걸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제가 배운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아버지의 요리 노트 옆에 새로운 쌀 포장지를 놓고 밥을 짓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방법 그대로 하면서도 새로운 재료로 다시 맛을 내고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한 정직한 밥맛에 대한 실천이라 믿습니다. 밥맛은 시대를 따라가야 합니다. 진심이 있는 밥상이라면 그게 어디에서 왔든 결국 사람의 마음을 채워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그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조용히 밥을 먹고 저는 그 옆에서 반찬을 정리하며 웃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집니다. 이 풍경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쌀로 식탁을 차립니다. 누군가에게 쌀은 그저 식재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삶의 중심이었고 정체성이었으며 지켜야 할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쌀은 단지 맛있는 밥이 아닙니다. 기술과 정직함, 농부의 정성과 미래가 깃든 진짜 쌀다운 쌀이었습니다. 기술로 키웠다고 해서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진심을 담아 밥 한 공기를 완성시킨다면 저는 기꺼이 그 쌀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일본의 고시카리는 오랜 시간 저희 밥상을 책임져 온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자리를 위협하는 새로운 이름, 바로 K라이스, 한국의 쌀이 제 밥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 밥은 저를 흔들었고 결국엔 저를 설득했습니다. 기술이 정성을 이길 수는 없지만 기술과 정성이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따뜻한 밥 한 공기처럼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밥처럼 정직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